네, 안녕하세요. 월가즈입니다. 오늘 51일차 해보겠습니다. 어제 50일차였는데 그 ESG 영상 올리느라고 어제 80일간의 투자 일주는 못했고 그 ESG 영상이 보니까 화질이 720p까지 밖에 안 나오던데 제가 그 파워포인트를 작게 해놓고 해가지고 실수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녹화되는 화면 구간을 오늘 좀 키웠는데 오늘 1080이 되는지 한번 보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황부터 보시면 미국 주식시장이 드디어 이 채널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3월달처럼 이렇게 페이크가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렇진 않은 것 같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증세 이슈가 이번 주에 계속 연이어서 논의가 되면서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이는데 그래서 오늘은 바이든의 증세에 대해서 좀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요거는 텍스 파운데이션이라는 그런 사이트에서 이제 정리해 놓은 건데 우선은 이제 개인소득세를 이제 40만 불 이상 대충 4억 5천 이상 버는 사람들에게 39.6% 그렇게 올리고 그다음 종합소득이 500만 불 이상 그러니까 한 55억 이상 되는 사람들은 3% 추가 세금이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텍스 크레딧 같은 그런 혜택도 좀 주어지고 그런 식이고 이제 자본소득에 대해서 20에서 25%로 이제 인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법인세를 26.5%까지 이제 상한을 올리게 됐죠. 그래서 이제 텍스 파운데이션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걸 분석을 해봤는데 대충 장기적으로 마이너스 1% 정도 손실을 본다. 그 다음에 30만 개의 일자리가 이제 잃을 것이다. 이렇게 약간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텍스 파운데이션에서 주장하는 바는 그런 연방 정부의 그런 투자가 실제 민간의 투자보다 리턴이 절반밖에 안 된다. 민간 투자는 10% 내는데 정부의 그런 투자는 5%밖에 리턴이 없다. 그래서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 거기다가 이제 연방 정부의 지출은 사실상 67센트밖에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데 그 이유는 그런 지방 정부들이나 민간 섹터가 연방 정부의 지출에 의해서 조금 본인들의 지출을 줄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이제 연방 정부의 그런 투자가 증세나 아니면 부채로 그거를 파이낸싱을 해서 이제 하게 되면은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손해를 많이 끼친다. 그래서 정부가 그런 투자를 하려면은 다른 데서 이제 지출을 줄여가지고 그거를 투자 쪽으로 돌려야 된다. 그래서 뭐 요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GDP에 악영향을 끼친다. 바이든의 그런 패키지가.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어떤 거시경제학적인 관점도 공부를 좀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기사를 보셨을 때 약간 비판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으시거든요. 결국 이것도 케인즈 학파와 고전주의 학파 그 두 학파의 어떤 100년 동안 이어져 오는 그런 논쟁 중에 한쪽 이야기를 이제 이 기고문은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케인즈 학파 쪽은 정부의 재정 지출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 그 다음에 이제 고전주의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이어지는 이제 통화주의나 뭐 그런 이쪽 사조는 이제 되게 부정적인 그래서 이런 기고문들은 이제 후자 쪽인 거죠. 근데 어느 쪽이 맞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참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그때 시대 상황과 그런 경제 환경에 따라서 한쪽이 맞기도 하고 한쪽이 틀리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요 그래프는 이제 X축이 정부 지출, 그 다음에 이제 Y축이 이제 민간 투자. 과연 구축 효과가 존재하는지, 구축 효과가 존재한다면은 정부가 지출을 많이 하면은 오히려 민간 투자는 줄어야겠죠? 그래서 우하향하는 그래프여야 되는데, 요 53년부터 77년을 보시면은 오히려 살짝 우상향합니다. 정부 지출이 클수록 민간 투자도 높았던 거죠. 근데 또 77년부터 보시면은 요때부터 최근까지는 이렇게 다 깔끔하게 우하향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출이 많을 때는 민간 투자가 이제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기고문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아티클을 보실 때 요 백그라운드도 조금 이제 좀 뒤져봐야 되거든요. 텍스 파운데이션의 정치 편향이 어느 쪽인지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텍스 파운데이션 뭐 기관별로 조금 편향이 나오거든요. 물론 이 사이트도 편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 따르면 이제 텍스 파운데이션은 약간 우파다, 뭐 중도 우파 정도. 거기다가 이제 이 띵크탱크가 나름 이제 83년 된 싱크탱크인데 여기 이제 재계에서 만든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법인세 인상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다른 뷰도 보시면은 뭐 사실상 구축 효과가 일어날 확률은 되게 낮다. 그래서 뭐 GDP가 증가하고 여기서는 이제 3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거라 했는데 뭐 요런 데 보시면 2천만 개의 일자리가 늘 것이다. 뭐 요렇게 주장하는 이제 기사도 있고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상 뭐 누가 맞는지는 이런 부분들은 뭐 지나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단기적으로 지금 시장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제 바이든 인프라 플랜 막 이런 거 막 3.5조 달러 막 이런 얘기 나오고 하니까 그걸로 이제 한창 요 나스닥이 이제 조정받을 때 이즈음에서 이제 바이든 인프라 그런 게 이제 회자되기 시작하면서 되게 호재로 많이 작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눈뜨기 시작한 거죠. 부축 효과가 실제로 얼마나 존재할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게 그냥 뭐 3.5조 달러가 그냥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고 결국은 증세로 요걸 펀딩해야 된다. 그럼 과연 그게 진짜 마냥 호재일까? 만약에 실제로 아까 전에 텍스 파운데이션 기고문처럼 증세를 통한 그런 바이든의 인프라 투자는 오히려 GDP를 감소시키는 것이면은 그럼 지금 바이든의 인프라 패키지랑 이런 모든 게 사실은 악재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금 테이퍼링보다는 증세 문제가 사실은 뭐 단기적으로 하반기 동안에 되게 악재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뭐 오늘은 아무 매매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는 만약에 이대로 다음 주 초에 이제 좀 더 내려주고 FOMC 날 만약에 연준이 좀 테이퍼링 관련해서 좀 명확한 그림을 이제 그려준다면은 그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면서 반짝 그날 해서 전후로 좀 단기 반등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FOMC 그날 이건 단타예요. 단타로 이제 조금 매수를 들어가 볼까. 물론 그때 상황 보고 판단할 거지만 그날이 뭔가 좀 기회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그냥 단타라 가지고 만약에 테이퍼링에 대한 좀 더 확실한 어떤 그림이 나와 가지고 반등을 한다면은 그 반등 기회를 이용해서 조금 숏을 잡아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그때 가서 봐야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지난 2달 정도는 그렇게 막 성적이 되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괜히 뭐 따라 하지 마시고 각자 알아서 매매하시고 오늘 뭐 좀 이야기할 거 많았는데 어제 그런 ESG 영상 같은 거 좀 긴 영상 올리고 나면은 제가 진이 좀 빠지는 것 같아요. 한 하루 이틀 정도는. 그래서 오늘 금요일이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 대신에 퀴즈 하나 남겨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요 그림 있잖아요. 1953년부터 1977년까지는 정부 지출이 많을 때 이제 민간 투자가 줄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77년도부터 쭉은 구축 효과가 이렇게 명확하게 나타난 모습이 보였는데 이게 과연 원인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논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주시는 분께 한 분을 뽑아가지고 그때 그 50권 이벤트 챌린지 하는 것 중에 한 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뭐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원인은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그냥 가정일 뿐이고 제가 맞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원인이랑 똑같이 이제 댓글 다신 분을 뽑는 게 아니고 그냥 전혀 백지에서 바라봤을 때 이거 되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이다 그런 느낌이 드는 분을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댓글들 보시면서 이거 진짜 좋은 답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댓글 있으면은 거기다 이제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제가 선정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 하고요. 달리기는 오늘은 아직 안 했는데 어제까지 계속 5km씩 이제 달려가지고 31km를 돌파했고 아마 다음 주 정도면은 저도 이제 48km를 다 채우지 않을까 싶고 프라이님을 제치고 박옥수님이 1등, 프라이님이 2등, 목마른 개츠비님께서 혜성처럼 등장하셔서 3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추석 연휴실 건데 이제 즐거운 추석 되시고 저 이렇게 외로운 기러기 아빠 되어서 주말에 이제 뭐 영상 하나 정도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행복한 추석 되시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